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수치상으로는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보다 미래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한 데다가 시장에서는 3월 FOMC 의사록에 더 집중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CPI에서는 어떤 부분이 올랐고 또 내렸는지 물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전반적으로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진정돼가는 반면 주거와 운송 서비스 부분은 올랐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좀 살펴보실까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휘발유와 가스 그리고 가솔린 가격이 하락했고요. 중고차나 트럭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식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주거와 운송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다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에너지에서는 휘발유와 도시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먹는 것 중에서는 달걀 가격이 11% 가까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크게 내린 이 두 부분이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내린 것이고 또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가격이 한창 폭등했을 때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가 완화됐다는 과도한 기대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얼른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물가 안정 대 경기 침체 시장의 해석은인데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신은서 앵커가 보여준 이 CPI와 관련 내용들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다. 좀 내려간 거 좀 개선된 게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쁜 걸 좋게 해석하든지 나쁜 걸 나쁘게 해석하는지 헷갈리셔가지고 오늘 김영일 전문가께도 한번 해석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CPI 또 의사록 이런 게 공개되면서 네. 미국 주식 결국에 하락은 했는데, 그렇죠. 자 물가 안정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이제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상치를 하회한 소비자 물가 지표. 이걸 침체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3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저희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 파월, 이제 형이에요. 저희 이제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과 연준을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네. 이제 언급을 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연준과 파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역시나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어제 저녁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지수를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CPI 발표되고 나서 딱 이제 미국 장이 개장이 됐는데 일단은 갭으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좋게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갭으로 딱 떠오르고 나서 어제 좀 쭉쭉 치고 나가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군요. 굉장히 이제 CPI가 낮게 나왔잖아요. 보게 되면은 미국 3월 CPI가 이제 예상치가 5.2%였었죠. 네. 그리고 2월 달 CPI가 6%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나 하락을 한 거죠.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많이 내려갔죠. 네. 많이 내려갔고 결론적으로 이제 근원 CPI는 딱 예상치에 이 부합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다만 CPI가 워낙에 이제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그러면 이제 물가는 완전히 좀 잡혀가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미국 장은 밀려버렸습니다. 하락을 이제 해버렸죠. 그렇군요. 왜 그렇냐라고 봤더니 물가가 내려간 게 요거는 이게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보게 되면 CPI가 이제 빨간 선인 건데 네. 짝짝짝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GDP 성장률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듯 싶었지만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구간이고 그렇군요. 지금 사실상 이제 코로나 구간 이후에 완전 쭉 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2021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성장률 왔다 갔다 했다가 그냥 조금 이제 1%대 2%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약간 회복했다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사실상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CPI가 내려간 거, 물가가 내려간 게 그래도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은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구나. 아.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경기 침체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IMF에서 네. 이제 올해 초에 1.7% 수준으로 성장률을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1.5%로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힘듭니다. 다 힘들고 다 힘들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올해는 경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쵸. 작년에 워낙에 뭐 전체적인 산업들이 안 좋았었고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뭐 IP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IT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회복을 할 거다,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금 눈에 띄게 높아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되는데 좀 더디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까진 반등하겠지라고 했다가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낮게 잡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CPI 나오게 되면 원래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시장 분위기였잖아요. 인플레가 잡히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의 시장은 항상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의 하락을 유도를 했었고 결국엔 항상 변동성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었어야 됐죠. 원래 시장이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CPI가 내려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시장은 바뀐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냐? 네. 결국에는 CPI 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은 연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준 그렇죠.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이제 후반에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마이너스 반락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CPI는 확실히 이제 먹고 살기가 괜찮은데 인플레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또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해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의사록 내용 좀 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 이제 불을 끼워준 게 이제 네. 이 FOMC 의사록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하락의 원인이 연준의 이제 의사록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원래 연준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내비쳐 왔었어요. 견조하다 네, 했잖아요. 시장 너무 좋다, 시장 네. 괜찮다,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외쳤던 거거든요. 그랬죠. 네, 네.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이 또 최근에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전에 은행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게 사실상 금리 인상 1% 이상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인은 또 연준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에는 은행 시스템 문제 생겼던 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연준에서는 은행 시스템 빠르게 잡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경기 튼튼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고개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네. 지금 이제 말한 것과는 조금 반대로 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참 맘대로 안 돼요. 네. 고용지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고용지표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비판의 목소리 올해 들어서 좀 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제레미 시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버드 이제 교수죠. 네. 네, 교수님이시고 네. 굉장히 이제 마틴 유명한 루터, 예, 네, 투자자십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 시간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30만 명 정도의 이 일자리가 감소를 한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유가 급등이라든지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인플레를 이제 어느 정도는 자극을 했어야 되는데 자극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시골 교수님이 이제 올해 뭐냐고 했냐면 작년 말에 사실 연준은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고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는 승리를 했다. 그런데 올해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금리 인상을 계속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금리 예. 인상을 더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욕심이다라는 거죠, 연준의. 안 해도 되는데. 예, 이미 예.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인사군요. 그런데 예. 올해 너무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다라고 하는 건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다. 지금 경기 상황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지금 아까 플로우 1에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고용 지표가 원래 튼튼하다라는 부분들,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외쳤던 건데 지금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 시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용 지표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네.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네. 이제 연준은 파가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어떤 파가 나뉘어져 있냐? 이제는 동결파, 그 다음에 인상파, 네. 더더 인상파. 더더 인상. 네, 이쪽이 좀 문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의사록에 이러한 인사들이 또 의견이 나뉘었어요. 원래는 그동안은 계속 이제 다 인상 쪽에 거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랬죠. 네. 이번에는 동결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왜 동결에 대한 의견이 나왔냐? 올해 말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네.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연준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거죠. 그동안에 항상 경기 침체는 없다, 경기 튼튼하다라고 했었던 연준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거니까 이것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여태까지 했던 말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여태까지 했던 것과 약간 또 반대되는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온 신뢰도가.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동결파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네. 최근에 은행 시스템 문제도 생겼고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용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인상파는 네. 생각보다 좀 조치 잘하지 않았냐, 은행이 문제 생긴 거 조치 잘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경기 튼튼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자라는 부분이었고 네. 더더 인상파는 이렇게 괜찮으니까 더 인상해도 된다, 약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잡자는 네, 거죠. 확실하게 물가를 잡자, 인플레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FOMC의 금리 인상을 결국에는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딱 4월 달 넘어오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네, 안 그래서 좋게.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 연준의 판단은 약간은 이제 뭐 미스테이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 차례 정도는 이제 금리 동결을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예. 좀 상황 보고 나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금리 속도 조절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은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 FOMC 때 네, 말씀하시는 다음 달 거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또 CPI가 내려가 버리고 고용 지표가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을 해버린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 근원 CPI가 또 이제 전달 대비 그대로 예상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담당 PD 예, 올려주신 게 패드워치 올려주시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동결.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지금 커렌트가 네, 동결이네요. 동결이 27%에서 어제 27인데 오늘 34. 그렇죠. 그리고 25BP가 72%에서 65%까지 오히려 줄어들어서 네, 동결에 대한 동결하자.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네요. 이제 오늘 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결국엔 좀 중요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한번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침체로. 네. 네. 자, 투자 전략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어주십니까? 일단 역시나 이 CPI가 사실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CPI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시장에서 이제 CPI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쭉쭉쭉 길게 간다라기보다는 네. 올해 들어서면서는 사실 한 며칠 정도 반응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셌던 네, 것 같고. 작년에 굉장히 네. 좀 크게 움직였었고 올해는 그냥 며칠 정도 움직이다가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제 뭐 어디서 투자를 좀 이어나가느냐, 성장성은 어디로 좀 가져갈 거냐, 연준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네. 이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CPI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시각이 조금 높아졌다, 시각이 조금 더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FOMC가 이제 5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졌죠.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원래 비트코인은 정말 올라가기 힘든 쪽인데 맞아야죠.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네. 결국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또 다시 투입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는 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네. 시장이 결국에는 CPI가 이렇게 높게 나와버리고 낮게 나와버리고 네. 경기 침체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조금 더 이제 힘들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 지금 현재 구간을 그쵸.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방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쪽이 코스피다 보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 산업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수별로 약간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추가적으로 또 지수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1, 2월, 3월 달의 장세가 이제 4월 달, 5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변하겠죠. 어떻게 이제 변하겠냐라고 한다면 순환매가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원전이나 혹은 뭐 바이오나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방향성을 미리 몰랐다면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고점에서 나온 수급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쪽으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이제 이 강세 섹터군이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네, 뭐 이러면서. 원래 2차 전지 반도체주 갔는데 갑자기 이쪽이 가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방향성 잡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당분간은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CPI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내일까지는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내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중요해진다라는 게 이제 다음 주를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그렇죠. 정해지죠. 결국에는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자동차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는 이제 슬슬 놓쳤다고 보여주고, 얘기하셔가지고.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사실 종목을 그렇게 접근할 만한 게 여전히 많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월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일까지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어제나 그저께는 CPI를 대비하는 눈치 보기 장세. 그랬죠. 오늘은 CPI를 반영하는 장세. 네. 내일까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CPI가 보통 올해 분위기를 봤을 때 며칠 정도만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새롭게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거고. 잊혀진다는 얘기죠. 네, 지금 중요한 게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끌어올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 여전히 순환매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내일 정도 후반 정도 갔을 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그 다음에 아. 월요일 날에 또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또 다음 주에 강세 종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미리 움직이진 않아도 되겠네 좀. 미리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한 주 한 주 강세 섹터가 다르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가 불과 저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 나오다가 갑자기 또 약세 나와버리죠. 네네네. 반도체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빨라요? 예. 그러면서 바이오가 또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예. 바이오가 상승이 나오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지금 한 주 한 주마다 분위기 굉장히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정도까지는 이 CPI나 이런 것도 반영하고 이제 수급이 새롭게 유입되는 쪽 그리고 월요일까지 수급이 유입되는 쪽 이쪽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으로 굳이 이번 주는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아, 내일이랑 월요일 수급 보고 그 다음에 그 수급 따라가서 가면 또 수익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CPI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코스닥 쪽은 그래도 순환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이랑 그 다음에 월요일 정도 수급 보면서 뭐 여유롭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 큰 흐름을 너무 저항하지 마시고 김영렬 전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는 게 있다면 또 이슈 플로우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플로우 김영렬 전문가였습니다.